미국 8월 CPI 2.9% 상승, 예상치 부합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8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가 있었지만 큰 폭의 상승은 피하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 노동부는 8월 CPI가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보다 소폭 오른 수치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1%로 7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용 지표는 시장을 놀라게 하기 충분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핌코의 티파니 와일딩 이코노미스트는 물가보다 실업 지표가 더 우려스럽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병 주고 약 준 트럼프, 한국 근로자들 계속 일하면 어떤가?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석방돼 12일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석방이 하루 늦어진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계속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느냐며 물으면서 절차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라고 지시했고 구금 당시 논란이 됐던 수갑 착용 등도 한국 측의 요청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미국 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향후에 비자나 이스타 거절 같은 불이익 여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를 논의할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폴란드 드론 격추의 나토 가세, 우크라이나 확전 긴장. 폴란드가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나토 동맹국과 협력해 격추했습니다. 폴란드는 19차례 영공이 침범됐고 이 중 3대에서 4대 정도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요. F-16과 나토 전투기, 독일의 패트리어까지 투입되면서 군사적인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폴란드는 나토의 조약 4조 발동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나토는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각국은 폴란드에 대한 전폭적인 연대를 선언하면서 방공망 강화를 논의 중입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인 침범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고요. 우방국인 벨라루스는 항로 이탈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유럽 내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제동, 법원 조류 충돌 환경 파괴 위험을 간과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3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본 계획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이 인천공항보다 수십 배 높다는 점, 또한 멸종위기 철새가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업성 역시 낮은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사업을 강행한 데에 대해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틀째 최고점 경신한 코스피, 4년 전과 수급, 정책, 환경 다르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344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시장에서는 3,500선 돌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고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증시 정책, 금리 환율 환경, 수급 주체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 또 상장사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 등이 이번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세제 논란을 정리하면서 시장의 신뢰도를 끌어올렸고요. ETF 매입 챌린지까지 가세하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이 뒷받침이 된다라면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